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강남 일대 세무사 사무실이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이 해설 자료에서는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흔히들 장특공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그 이면의 복잡한 세금 체계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다룰 5가지 핵심 주제를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패닉 현상. 두 번째, 장특공의 기본 개념. 세 번째, 폐지 논란의 이유. 네 번째, 실제 세금 계산기 돌려보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쭉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첫 번째 섹션, 강남 패닉 현상입니다. 시장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불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집주인들이 세무사를 찾느라 난리가 난 걸까요? 간단합니다. 시세 30억 원 이상,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20억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본 주택 보유자들이 조만간 떨어질지 모르는 이른바 세금 폭탄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세금 혜택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 퍼진 거죠. 그럼 두 번째 섹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제도의 기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냐? 쉽게 말해서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원래는 단기 투기를 막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물가 상승분까지 억울하게 세금으로 다 뜯기는 걸 막아주자는 취지로 무려 50년 전에 설계된 아주 오래된 조세장치입니다. 현재는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100% 다 받으려면 딱 2가지 필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집을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10년 동안 거주하는 것.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최고 한도의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50년이나 된 이 제도를 도대체 왜 이제 와서 폐지하느니 마느니 논쟁이 붙은 걸까요? 이 부분은 양쪽 입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비싼 동네에 똘똘한 한 채를 꽉 쥐고 있는 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투기성 세금 혜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제를 아예 없애버리면 진짜 수익도 아니고 그냥 물가가 올라서 뛴 집값에까지 벌을 주듯 세금을 매기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논쟁에 불을 확 지핀 건 바로 정치권에서 나온 제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비거주자의 보유공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거였죠. 쉽게 말해 살진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의 혜택은 확 없애고 반대로 진짜 거기 사는 실거주자들에게는 혜택을 더 몰아주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타겟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측의 날카로운 반박이 나옵니다. 과연 누가 진짜 투기꾼인지 무자르듯 딱 나눌 수 있냐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지방으로 직장 발령이 나거나 아이들 학교 문제, 아니면 아픈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집에 못 사는 1주택자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합법적이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까지 한순간에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맹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세금 계산의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 돈이 얼마나 더 나간다는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오실 겁니다. 10년을 꾹 참고 보유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딱 2년만 거주한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은 보유공제 40%에 거주공제 8%를 더해서 총 48%를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편안이 통과돼서 보유공제가 싹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제율이 순식간에 단 8%로 말 그대로 곤두박질 차게 됩니다. 이제 우리 현실 지갑 사정으로는 어떤 의미일지 체감 확 되게 실거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12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압구정 아파트를 55억 원에 판다고 한번 가정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특별공제가 진짜로 폐지되면 원래 2억 6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됐던 양도소득세가 무려 15억 7천만 원.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통째로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당국에서도 시장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집을 팔 수 있도록 단계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다음 6개월은 공제율을 반토막 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죠.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얼른 집을 팔고 나가라고 짧은 기회에 창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타임라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반으로 쫙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세금 무서워서 강남 같은 상급지 알짜 매물들이 시장에 확 쏟아져 나올 거다라며 긍정적인 매물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 엄청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죽어도 안 팔고 꽉 쥐고 버티겠다면서 아주 심각한 매물 잠김 현상이 올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아주 현실적인 나비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 무서워진 집주인들이 거주 요건 채우겠다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직접 그 집으로 짐 싸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면서 임대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운명의 7월 입법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번 세제 개편이 그토록 바라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마스터키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까요?